월급이 끊기더라고요. 마이너스 95%가 딱 찍혀 있더라고요.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게 좀 잘 됐어요. 예, 저는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는 필명으로 글도 쓰고 또 투자도 하고 있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기가 뭐 무슨 일을 하든지 투자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다가 휴직을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휴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월급이 끊기더라고요. 먹고 살 돈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퇴직은 아니고 휴직이니까 돌아갈 회사가 있기는 했는데, 만약에 내가 나중에 노동력이 사라지는 60세 이후에는 뭐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휴직을 하는 동안 내가 퇴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노동력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마련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게 좀 잘 됐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회사에 다니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마련을 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본소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도서관 가가지고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저만의 어떤 좀 특별한 방법도 마련했는데 그게 운 좋게도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제가 투자하는 방법은 뭐 엄청난 막 수익률을 가져다 주고 뭐 그런 투자는 아니에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을 말씀드리면 이제 끄고 나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연간 한 10% 정도가 목표 수익이자 기대 수익률이에요. 10% 정도를 꾸준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기는 한데, 시장이 좋으면 조금 더 좋기도 하고 시장이 뭐 나쁘면 좀 물론 안 좋기도 하는데, 평균 수익률 한 10% 정도를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의 방법을 이제 제가 고안을 해냈고, 제가 그렇게 투자를 한 지 지금 한 6년, 7년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잃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큰 수익을 얻어가지고 그걸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안정적으로 진짜 월급을 받듯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아마 10% 이상 나는 어렵지 않은데 난 지금도 10% 이상 주식 투자이고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시면 되고요. 난 맨날 잃기만 하지 왜 내가 주식 투자만 하면은 손실만 봐, 이런 분들은 제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는 20살 때부터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 47살이니까 27년 됐네요. 그 중에 한 20년 정도는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보지 못했어요, 주식 투자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있었을 때, 금융위기 때는 제가 그때 신혼이었는데 500에 25만 원짜리 옥탑방에서 신혼을 시작할 정도로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그때 5천만 원을 주식 투자로 날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5천만 원이 제 돈도 아니었어요. 뭐 신용, 미수, 그리고 뭐 빌린 돈 이런 걸로 했는데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인증도 해놨는데 마이너스 95%가 딱 찍혀 있더라고요. 95%가 가능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주식 투자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7년 전이죠. 7년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직을 하고 나서 공부도 하고 나만의 어떤 방법, 잃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볼까? 라고 생각하다가 세븐 스플릿이라는 투자 방법을 고안을 해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한 4년 정도 그렇게 해서 계속 수익이 나오길래 나만 이게 되나? 이 방식이? 다른 사람도 혹시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 제가 투자하는 방법을 이제 계속 공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그 글을 보시고 이거 이제 책으로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3년 전에 책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그 책이 나오고 그 방식대로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좋은 효과를 본 거예요. 주식은 제가 혼자 뭐 내 수익률이 얼마예요 라고 말해봤자 계좌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좌를 까고 있어요. 그냥 공개를 하고 있어요. 제 계좌를 그냥 뭐 내가 투자한 거 결과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어떤 종목을 몇 시 몇 분에 어떻게 사가지고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까지 다 공개를 해요. 지금 제가 최근에 공개 투자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도 하거든요. 독자분들이 저한테 종목을 추천해줘요. 그럼 제가 리딩을 당하는 입장으로 방송을 해요. 그래서 추천해 주시면 제가 뭐 그 추천해줬다고 다 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세븐 스플릿이라는 방식으로 투자했을 때 잃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할 만한 종목을 그 중에서 골라서 이 종목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내일 살게요. 라고 하고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거를 시작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그게 지금 수익률이 한 20%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무슨 엄청난 종목을 발굴해가지고 이 수익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리고 싶던 거죠. 내가 특별한 종목을 발굴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추천해 준 거 그냥 갖고 와봐. 내가 그걸로 한번 투자해 볼게. 그러면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라고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운이 좋았는지 제가 목표로 했던 10% 이상 달성하고 지금 한 20% 정도 수익을 달성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총 투자한 종목이 17개 종목이에요. 추천 받아서 이제 투자한 게. 근데 그 중에 한 개만 빼고 다 플러스 수익을 얻었어요. 그 추천을 잘 받아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어떤 종목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0%예요. 그런데 수익률은 10% 플러스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주식을 사더라도 플러스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뭐 이름을 거창하게 붙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법이에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뭐 대단하고 특별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분할 매수는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해요. 우리 이제 물타기라고 하죠.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사고 반토막이 났어요. 5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또 사죠. 이런 거는 분할 매수를 잘 하는데 사람들이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분할 매도는 못해요. 10만 원에 100만 원어치 사고 5만 원에 100만 원어치를 사면 평단가라는 게 산출이 돼서 HTS 상에서도 7만 5천 원 정도가 이제 평단가라고 나와요. 그러면 5만 원에 산 주식이 6만 원으로 오르면 사실 수익을 더 낸 거잖아요. 두 번째 산 거는. 그런데 7만 5천 평단가가 아직 안 돼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도한 거를 별개의 투자로 봐요. 분리를 그냥 완전히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5만 원에 산 삼성전자는 6만 원만 돼도 그냥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마음속에 삼성전자 주식이 다시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겠어요? 또 사게. 다시 5만 원이 되면 또 사요, 실제로. 그리고 다시 6만 원이 되잖아요. 또 팔아요. 5만 원, 6만 원으로 만약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여기서 수익을,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 첫 번째 10만 원에 산 삼성전자는 여전히 평가손실 상황이지만 여기서는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가가 나중에 1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더 큰 수익이 나오겠죠.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LG생활건강이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공개 투자를 했었어요. 샀어요. 근데 떨어지더라고요. 또 샀어요. 전 이제 세븐스플릿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7번 정도 추가 매수 하다가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안 사요. 7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건 이제 끝이에요. 7번까지 샀는데 7번까지 사는 동안 마이너스 40%를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매수했을 때보다 40%가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실패한 투자죠, 사실은. 그런데 밑에서 계속 사고 팔고를 반복하다가 얼마 전에 반등을 했어요. 마이너스 40%가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한 20% 정도만 올랐어요. 그런데 저는 수익률이 플러스로 여기서 전환이 돼 버렸어요. 왜 그래요? 밑에서 계속 사고 팔고 해서 얻은 수익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챙겨놨기 때문에 내가 원래 산 가격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중간 정도만 도달을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수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7개 종목 중에서 16개나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연간으로 따지면 한 20%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던 게 이런 방식의 투자를 해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은 저는 똑같이 해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100만 원어치를 사잖아요. 그럼 한 5% 정도 떨어지면 두 번째 100만 원어치를 또 사요. 세븐 스플릿이니까 7번으로 제가 만약에 계획을 짠다면 총 700만 원까지 투자가 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제가 이제 넘버링도 붙여요. 좀 부르기 쉽게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붙이는데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보통 넘버 3 정도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 15%인 상황이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마이너스 15% 떨어지는 거는 흔치가 않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떨어지고 또 어떤 분은 이 방식으로 처음 투자하는 분이 한 10종목을 세팅을 했대요. 처음에 넘버 1만. 그런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또 사야 되잖아요. 근데 장이 좋을 때 들어와서 그랬는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작가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원하면 반드시 내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내리기를 바라기도 하는 투자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투자를 실패하는 많은 이유가 계속 오르기만을 바라는데 안 올라서 너무 지겹고 계속 기회비용만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투자를 손절을 해버리고 그냥 투자를 멈추잖아요. 근데 이 세븐스플릿이라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도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계속 뭐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처음에 산 주식은 넘버 1이죠. 넘버 1은 저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해요. 2, 3, 4, 5, 6, 7만 단기 트레이딩으로 계속 내가 5% 내리면은 사고 3% 정도 오르면 또 수익 실현해버리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첫 번째 거는 제가 뭐 적어도 한 10% 이상 그리고 많이 볼 때는 20, 30% 그리고 기간으로 한 1년 이상은 투자하겠어 라고 마음 먹고 수익이 나더라도 팔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좀 좋았던 사례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이 세븐스플릿로 투자를 했는데 제가 사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넘버 한 4에서 5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계속 사고 팔고 하다가 갑자기 이게 배터리 테마에 걸리더니 폭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넘버 1이 300% 정도의 수익률을 얻고 저는 투자를 종료했거든요. 그러니까 2, 3, 4, 5, 6, 7이 수익을 단기 트레이딩으로 얻었고 첫 번째 계좌에서 산 이 주식은 300%의 수익을 얻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엄청나게 성공한 투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이 계속 올라가요. 내가 총 700만 원어치를 사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첫 번째를 샀는데 여기서부터 막 오르기 시작해요. 만약에 내가 엔비디아를 샀다라고 생각해봐요. 100만 원이 뭐 한 7배 올라가지고 700만 원이 됐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럼 땡큐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600만 원은 뭐해? 600만 원 놓을 필요 없죠. 다른 종목 사면 되죠. 종목이 수천 가지인데 꼭 엔비디아에 모든 돈을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엔비디아에 700만 원을 넣었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배 이상 올랐죠. 한 1, 2년 사이에. 저는 2배 올랐어도 다 팔아버렸을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투자의 그릇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를 목표 수익률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무리 엔비디아 같이 좋은 종목을 샀더라도 이거를 진짜 뭐 7배, 10배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전제로 본다면은 그냥 첫 번째 게 사자마자 오르더라도 그거는 좋은 수익 얻었으니까 땡큐고 또 다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계속 늘려나가서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세븐스플릿으로 투자할 때는 한 20개 정도 종목을 분산해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20개 중에 다 오르시기는 않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하락을 해가지고 추가 매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위험한 방식의 투자가 불탁이에요. 엔비디아 2배 올랐네. 더 싫어 비중을. 그래도 또 3배 올랐네. 이제 고수 투자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주식 투자만 하면 잃기만 했던 사람. 저 같은 경우 마이너스 95%를 찍었던 사람이 이걸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만의 방식을 찾은 게 떨어질 때마다 하방이 좀 견고한 주식이어야 돼요. 망하지 않을 만한 주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 주식은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런 주식에, 그리고 배당까지 주면 더 좋죠. 이런 주식에 넣었는데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내리지 않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면은 내리면 또 사고 또 사고, 여기서 조금 오르면 또 팔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 첫 번째 거 이상으로 올라가면 아름답게 수익을 얻고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 싸게 된 하락에 있는 그 종목을 또 다시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수 투자자들은 상승할 때 사서 더 상승할 때 팔아가지고 수익도 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쌀 때 사서 그냥 중간 정도 됐을 때 파는 이런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정적으로 그냥 잃지 않고 안전하게 10% 정도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제 말씀대로 하시면 되고, 그게 뭐야, 나는 인생 역전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 마음대로 베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참고로 저는 이제 도박도 했을 정도로 되게 투기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고,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끌을 해서, 어느 정도 영끌이었냐면은 제가 아파트를 사는데 제 돈이 0이었어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거기다가 카드론까지 써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투기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레버리지도 쓰지도 않고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투자 대상이 되게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미래에셋 비전 스펙 4호라는 공모주에 청약을 했어요. 풀 청약을 했더니 3억 2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3억 2천만 원을 넣었더니 꼴랑 25만 원어치 공모주를 주더라고요. 주당 2,000원이에요. 스펙은 2,000원에서 어느 정도 오를까라고 이제 기대하고 상장일날 봤는데 50%가 시작하자마자 오르더라고요. 당연히 수익 실현했죠. 그래서 50% 수익 실현하고 기분 좋게 있는데, 오후에 보니까 250%가 상승했더라고요. 하루에.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이거는 제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정도의 투자 실력과 경험과 투자의 그릇이 안 돼요. 저는 50% 정도 단기간에 올랐으면 그걸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다시 2,000원 정도 근처로 폭락하더라고요. 하루에 250% 손실을 본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주식시장에서 욕심을 부리고 내가 뭔가 인생 베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위험하고 잃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고수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영역에 있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저처럼 일반적이고 평범한 분들이라면은 연간 10% 정도 안정적으로 잃지 않게 이렇게 하는 투자를 한번 공부하시고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3년 전에 이 책을 출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정말로 괜찮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방식으로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렵대요. 내가 기계적으로 5% 떨어지면 사야지 라고 마음 먹었는데도 4% 정도만 떨어졌는데도 이거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그냥 사버리거나, 아니면은 조금 올랐어요. 두 번째 산 게 내가 3% 정도 상승하면 그냥 수익 실현할래 라고 마음 먹었는데 정작 또 3%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은데 라고 기다리다가 다시 떨어져 버리고, 사람이 이 기계적인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멘탈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기계적인 대응이 참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매직 스플릿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배포한 지가 한 1년 정도 되는데 무료로 쓰실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돼요. 이 매직 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에다가 내가 그냥 알고리즘만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돼요. 난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5%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10번도 할 수 있고요, 20번도 할 수 있고 최대 50번까지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나는 20번을 나눠 가지고 10만 원씩 20번을 살래. 그리고 팔 때도 2% 정도 수익이면은 자동으로 매도할래라고 이제 명령만 내려놓으면 내가 주식시장에 로그인 하지 않아도요,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익이 생기는데, 제가 이 방송 초기에 추천받은 종목 17개 중에 16개가 수익이고 연 수익률로 20% 달성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프로그램으로 돌린 거예요. 내가 샀다 팔았다를 하지 않고 이 매직 스플릿이라는 기계가 알아서 하루 종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이렇게 멘탈이 좀 힘들거나 아니면 좀 편안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매직 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종목을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하잖아요. 종목 볼 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종목을 볼 줄 알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나 해안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저도 한 방에 사서 한 방에 팔지 뭐하러 이런 걸 하겠어요. 만약에 종목을 분석하고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시면 그렇게 가치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내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계속 떨어지면 불안하고 이거 손절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망하지 않을 만한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탁월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으로 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비싸더라도 이 회사가 탁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거에 투자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건데, 일단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탁월한 회사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확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에 빗대서 우리나라에서 또 가치 투자로 유명하신 분이 그러면 적당한 회사를 탁월한 가격으로 사라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분도 아마 탁월한 기업을 발굴하기에는 좀 능력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걸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사면 그것도 가치 투자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 탁월한 가격도 얼마인지 몰라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5만 원이라고 해봐요. 이걸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알아야지 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아는데 저는 그것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 나는 그냥 적당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으로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적당한 회사 우리가 다 찾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회사는 누가 봐도 적당한 회사예요. 자, 적당한 가격 그냥 그래프 보고 52조 중간 이하 정도 되면은 싼 가격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적당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주식에 투자하면 문제가 뭐예요? 계속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오래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변동성도 적어가지고 지루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세븐 스플릿이라는 방식, 적당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특별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재미있게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계속 사고 팔고를 반복해서 현금 흐름도 만들어내고 배당도 받아가면서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유망한 종목이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물어보시는데 몰라요, 저도. 그걸 알면은 제가 왜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목 선정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요거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망하지 않을 만한 적당한 회사 정도는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알려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찾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 정도의 종목을 찾아가지고 이 세븐 스플릿이라는 방식도 잊으셔도 돼요. 그냥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한 10% 정도는 충분히 얻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국내 주식은 이제 국내 주식만의 장점이 있긴 해요. 이제 금투세가 도입되면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우리는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사고 팔아가지고 수익 내는 게 국내 주식이 좀 유리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미국 주식이나 이런 주식은 우상향하는 구조이고 우리나라 주식은 박스피라고 하죠. 박스 안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구조라서 그렇거든요. 나중에 이제 금투세가 도입되고 나면은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이 세븐스플릿이라는 투자 방식이 국내 주식에 좀 더 어울리고요. 제가 소신 발언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금투세 반대해요. 당연히 반대하죠. 주식하는 사람이 그걸 찬성할 리가 없죠. 그런데 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뭐 전문가나 뭐 이런 분들이 금투세 도입되면은 해외 사례를 보건대 폭락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걸 왜 반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은 만약에 금투세 도입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인버스 사실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게 확신이 있다면은 내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주식에 인버스 투자하거나 공매도 때려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못할걸요? 왜 못하겠어요? 확실치 않으니까. 금투세 도입된다고 해서 하락한다라는 게 확실치가 않아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대응할 준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반대는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주식에서 돈을 다 빼가지고 해외 쪽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폭등하면 어쩌려고요. 오히려 왜 해외 주식은 폭락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금투세라든지 막 여러 가지 저도 반대하고 싫은 어떤 제도들이 생기긴 하지만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자제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고쳐 쓰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자신도 그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세븐스플릿이라는 투자 시스템으로 투자를 했을 때와 이 시스템 없이 투자했을 때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게 언제 알았냐면은 제가 공모주 투자를 저도 하는데 공모주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늘 해오던 대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한 방에 샀더라도 분할 매도를 하면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해요. 멘탈이 강해지는 거는 이 정도 멘탈이었던 게 이 정도 강해지는 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을 정도의 멘탈이 되려면은 한 이 정도의 어떤 멘탈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 정도까지밖에 못 간다면 그냥 주식 투자하면 멘탈 때문에 다 털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갭을 갖다가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적인 대응 이런 것들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아침에 나 지각하지 말아야겠다가 굳은 의지를 마음 먹고 이렇게 하더라도 지각을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알람을 울리게 하면은 내가 지각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 나를 통제하게끔 만드는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내가 멘탈로 이걸 극복하기는 힘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멘탈이 약해가지고 그냥 수동으로 하는 세븐스플릿 투자 방법,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건 힘들어. 그렇다면은 기계한테 그냥 시켜버리자. 기계는 기계적인 대응을 엄청 잘해요. 제가 이번에도 어제 오늘이죠. 엊그저께 1.5% 하락했고 어제도 1.5%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어요. 저였다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매수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계는 저 무시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막 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반등하더라고요. 반등해가지고 또 팔아가지고 수익을 냈어요. 만약에 제가 했으면 제 멘탈로 이 시장에 대응을 했으면은 못할 일을 기계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멘탈이 약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꼭 제 방식이 아니어도 좋아요. 좀 시스템적인, 기계적인, 자동으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내가 뭐 예약 매수를 한다거나 예약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뭐 AI가 되게 발전해 있잖아요. 좀 스마트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연히 달러 투자를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해외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업 비슷한 걸 이제 도모하려고 가다 보니까 좀 큰 금액을 환전을 해가지고 가야 됐어요. 보통 우리 외국에 뭐 여행 가거나 그러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많아야 요 정도 환전해가지고 여행 가잖아요. 근데 한 1000만 원 이상을 이제 환전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수수료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1000만 원 정도를 달러로 환전하면은 당시에 한 17만 5천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내고 환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환전 수수료 우대율 90%까지 적용해 준다라는 은행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환전하는데 17,500원이니까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환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해외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일정이. 근데 이 환전한 돈이 제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다 뺀 거라서 다시 넣어놔야지 이제 이자가 안 붙잖아요. 그래서 재환전을 또 하려고 했더니 또 수수료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내가 환전했을 때 수수료 우대율을 재환전할 때도 똑같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재환전할 때도 17,500원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35,000원이죠, 수수료만. 1000만 원을 환전하고 재환전해서 35,000원의 수수료가 나갔으니까 저는 1000만 원에서 35,000원이 줄어든 금액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돈을 받아보니까 10만 원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환율이 그만큼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게 뭐지? 나는 그냥 손가락만 몇 번 까딱까딱 했을 뿐인데 1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투자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투자를 시작을 했고, 제가 처음 시작한 돈이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한 0.5% 정도, 한 5원 정도 환차익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빼고 그 정도 수준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팔았어요. 그랬더니 5,000원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 좀 기다렸는데 제가 원래 샀던 가격으로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또 샀어요. 근데 또 5원 정도의 환차익이 생기도록 올라가더라고요. 또 팔았어요. 또 5,000원이 생겼어요. 10,000원이 생겼네요, 하루 동안. 이걸 계속 경험했더니 계속 잃지 않고 계속 수익이 쌓여 나가더라고요. 자, 100만 원으로 계속 이렇게 5,000원씩 버는 걸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올리겠죠, 금액을. 이제 1,000만 원으로 했더니 이제 5만 원씩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한 지가 이제 7년 정도 됐어요. 이것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븐스플릿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사실은 그 주식 투자했던 세븐스플릿이 제가 달러 투자를 하다가 만들어낸 투자법으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된 거예요. 사실은 달러 투자로 세븐스플릿을 먼저 했던 거죠. 세븐스플릿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었었냐면, 제가 처음으로 달러 투자를 했던 그때가 2017년, 18년 그때쯤 무렵이었는데, 연간 시장 수익률이라고 해요. 1월 1일에 내가 달러를 사서 12월 31일 날 팔면 5.7%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해였어요. 57원이나 오른 거니까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때 세븐스플릿으로 사고 팔고 해서 얻은 수익,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이 이 시장 수익률의 17배, 그러니까 한 100% 수익. 제가 한 1억 원 정도의 시드로 투자를 했는데 1억 원을 벌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 1억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은 환차익은 세금이 0이에요. 여러분들이 연봉 1억 원을 받으면 한 4천만 원 정도는 세금으로 날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1억은 고스란히 세금도 한 푼 없는 제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해에 휴직을 하고 나서 내가 회사에 도움이 없이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첫 해에 1억 원 정도로 1억 원을 만들고 나서 저는 이게 경제 적자를 찾았어요. 예,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니까. 저는 지표 같은 거 볼 줄도 모르고요. 그래프도 볼 줄 모르고요. 제가 한 7년 정도 달러 투자했고, 아마 개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달러를 취급해 본 사람일 거예요. 제가 1년에 한 1,000억대 이상을 사고 판 적도 있었으니까 책도 2권이나 냈고 다 베스트셀러 되고. 그래서 이제 피디님 물어보시잖아요.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몰라요. 네, 저는 모른다고 대답해요. 그리고 알 수 없고,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또 얘기하잖아요. 환율 전망 얘기하시잖아요. 믿지도 않아요, 심지어. 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환율이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움직인다라는 것 정도는 어렴풋이 알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역대 환율 차트를 한번 보세요. 1970년도부터 고정환율제가 이제 폐지되고 변동환율제로 바뀌었으니까 1970년도하고 지금의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 가장 낮았을 때가 한 700원 정도, 가장 높았을 때가 종가 기준으로 뭐 IMF 때 막 2,000원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하면 한 1,700원 정도예요. 그 두 개 더해가지고 중간 정도가 한 1,200원 정도 수준이에요. 1,200원 정도를 중간으로 두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요. 물론 요즘같이 한 1,300원 정도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있는데, 평균으로 잡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1,000원에서 한 1,500원 사이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환율이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는 저도 모르고 이 사이에서 움직인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하방도 막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달러를 사서 1,000원 이하로 하락해가지고 손실을 볼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1,500원 이상으로 올라가지고 초과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도 매우 작아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만 이 변동성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은 거기서 계속 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환율이 너무 높아도 나라가 위험해지지만 너무 낮아도 위험해져요. 왜냐면은 수출 경쟁력 같은 게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환율이 낮아지면은 위험하기도 하고, 오히려 또 환율이 높아지면은 수입 물가가 비싸져 가지고 내수가 이제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다면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중간에서 이 환율이 멈춰 있기를 바래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환율이 너무 높으면 개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달러를 막 푼다든지 해가지고 환율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너무 낮을 때는 높이려고 노력을 해요.
자, 우리 부동산 투자할 때 정부가 못하게 막 막죠. 자, 달러 투자. 정부가 도와줘요. 내가 사놓고 나서 너 환율이 막 떨어질 것 같으면 정부가 막 도와줘서 올려줘요. 그리고 내가 너무 높아가지고 달러 투자하기 힘드네 그러면 낮춰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사실은 환율하고 상관없이 투자를 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높을 때 사서 더 높을 때 파는 게 힘들지만 달러 투자는 제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기술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대 환율 차트를 보건대 1200원이 중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1200원 아래에서 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1200원 이상에서 사면 내려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잃지 않는 안전한 달러 투자를 하시려면 1200원 아래에서만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속 지금 1300원대 막 있고 그런데 그러면 달러 투자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좀 복잡하긴 해요. 자, 원달러 환율이 높았을 때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 같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달러가 비쌀 때잖아요.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되죠. 근데 반대를 생각해 보면은 이 환율이라는 거는 달러와 우리나라 원화의 교환 비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높다라는 거는 원화의 가치는 낮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에 투자하면 돼요? 원화 투자를 하면 돼요. 저는 원화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은 환율이 떨어질 때 수익을 나게끔 하는 구조로 투자를 해요. 제가 쌀 때 사놓은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달러를 가지고 원화를 매수해요.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면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근데 저는 달러가 없어가지고 원화 투자를 할 수가 없네요. 달러로 원화를 사야지 원화 투자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매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원화를 파는 거예요. 원화를 파는 게 뭐예요? 달러를 사는 거죠.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오히려 달러를 사면은 원화 투자가 돼요. 약간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책이 필요하겠죠. 책도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와요. 환율이 오르던 떨어지던 계속 이 변동성을 가지고만 투자를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달러 투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사실은 엔화 투자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좀 어려워요.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넘버 1이 사고 넘버 2가 사고 계속 하다가 물려버려요. 그러면은 패자부활전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그냥 외화 정기예금에 넣어요. 그러면은 연 5% 정도의 예금 이자를 줘요. 기다리는 동안 돈을 벌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사고 팔면서도 돈을 벌 수 있고. 근데 이 엔화는 이자가 없어요.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거기다가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사도 되잖아요. 근데 이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일본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본 주식에 또 접근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냥 달러만 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100엔당 1000원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가격 메리트가 너무나 커서 여러 가지 단점들을 상쇄할 정도로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이하일 때 그러면 세븐 스플릿으로 한 방에 사라는 게 아니에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도 공개 투자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100엔당 오늘 날짜로 880원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한 일주일 전에 865원에 엔화를 매수했어요. 걔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익이 났겠죠. 그리고 저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엔화가 올라가기를 바랄까요? 떨어지기를 바랄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올라가면 내가 이미 사놨던 애들을 또 수익 실현할 거고 떨어지면 또 살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투자예요. 제가 한 1년 전, 2년 전부터 엔화 투자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보시던 분이 이 영상을 또 보시면은 저 사람이 1000원 이하에서 엔화 투자를 하고 했는데 지금 880원이니까 잃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돈을 벌었어요. 왜요? 85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얼마 전에 930원까지로 또 올라갔었어요. 제가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860원에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를 밑에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율이 낮을 때는 부담이 없어요. 왜요?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반면 달러 투자는 제가 공격적으로 못해요. 하긴 하더라도
조금씩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물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달러 투자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연습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원화 투자도 소개는 했지만 좀 복잡해요. 경험이 좀 쌓여야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지금 엔화 투자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방에 사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880원이니까 오늘 가격 기준으로 880원에 100만원짜리 사세요. 그리고 한 5원 정도 떨어지면 또 100만원짜리 사세요. 계속 사다가 갑자기 5원 정도가 올라요. 그러면 그 산 걸 팔아서 5,000원의 수익을 주머니에 넣어놔요. 그러면은 다시 떨어지기를 바랄 거예요. 아마 더 오르면 그 다음에 산 걸 또 팔아서 5천만 원 또 주머니에 넣으면 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투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5원 정도 기준으로 하시면 좋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좀 기술이 느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요거를 세트를 나눠요. 한 900원대에서는 예를 들면 뭐 한 번에 1,000만 원씩 투자하던 거를 900원을 깨고 밑으로 들어가면은 2천만 원씩 투자를 하고 갭도 줄여요. 처음엔 5원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했지만 지금 가격이 낮아졌다라는 거는 되게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3원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걸로 바꾸기도 해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한 5원에서 10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고, 금액은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을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돼요. 제가 세븐 스플릿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 투자나 엔화 투자 같은 경우는 세븐 스플릿이 아니에요. 오해하시고 딱 7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7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더 많이 사도 돼요.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7번까지만 샀다가 멈춰요, 투자를. 하지만 저는 달러 투자나 엔화 투자 같은 경우에는 멈추지 않아요. 700 스플릿으로도 살 의향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엔화가 한 5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제 전 재산 다 바꿔가지고 그냥 일본에서 사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지금보다 2배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엔화가 한 750원까지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작은 계획 세워가지고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잃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7년 동안 해봤는데 한 번도 잃지 않았어요. 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에 주식 투자를 먼저 한 게 아니라 달러 투자를 먼저 시작했던 게, 달러 투자가 쉬워요. 매우 쉬워요. 엔화 투자도 제가 지금 추천을 드리는 게 비슷해요. 왜냐면 가격 메리트가 워낙 좋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투자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일단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하죠. 왜냐면 뭐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우량주에 투자할까, 테마주에 투자할까, 삼성전자 투자할까, 현대차 투자할까,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어떻게 투자하느냐예요. 제가 아까 미래에셋 그 스펙 말씀드렸을 때 저는 50%의 수익률을 올렸지만 어떤 분은 250% 수익률을 올린 분도 계실 거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250%를 마이너스를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종목에 투자하더라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달러 투자나 엔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없어요.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없어요. 이걸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종목으로 따지면 찍어드렸잖아요. 지금은 엔화 투자하세요. 어떻게 투자하는지만 중요한데,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 7년 동안 돈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1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은 사람이 얘기해 주잖아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하시면 돼요. 예, 이거 이상의 방법도 없고 이거 이상의 뭔가를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 이걸 계속 하시다 보면은 깨닫는 바가 있으시고, 처음에는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다가 이게 계속해서 얘기한 대로 그 정도의 수익률을 나오게 할 수 있을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했던 방식대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금액을 늘리시면 돼요. 금액을 늘리시면은 수익률에 따라서 수익은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처음 투자 접근하실 때 수수료를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은행마다 일단 수수료가 다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수수료 우대율이 좋아가지고 제가 아까 17,500원 냈다고 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0.05% 정도 수준이에요. 거기다 이제 스프레드도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1.75% 정도 됐었는데 지금 1% 정도니까 1,000만 원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면 한 5,000원 정도가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낮죠. 그런데 이제 이걸 잘 알아보셔야 되죠.
수수료가 적고 이런 곳에서, 왜냐하면 사고팔고 회전율을 높이는 투자다 보니까 수수료가 비싸 버리면 이제 수수료로 돈이 이제 다 나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수수료를 은행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주식 종목이나 이런 건 없는데, 엔화 투자는 제가 봤을 때 잃지 않고 안전하게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해요. 물리더라도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엔화로도 할 수 있는 게 일본 주식 투자잖아요. 근데 일본 주식이 좀 높은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추천드리진 않고, 대신 일본의 엔화처럼 이 고금리 상황에서 되게 낮아진, 그러니까 가격이 싸진 그런 자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화를 분할 매수해가지고 계속 샀는데 물려있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엔화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요. 그럼 엔화로 미국 국채 어떻게 사?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국채가 있어요. 제가 종목명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621인가? 그 종목을 저는 계속해서 그것도 분할 매도를 해서 어제 2천만 원어치 정도를 샀어요. 오늘 오르길래 팔았어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 오늘 수익을 얻었어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븐스프릿으로 투자를 해요. 금리가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금리가 낮아지면 미국 국채는 오르고 엔화도 금리의 영향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싸다라고 볼 수 있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추천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엔화로 사는 미국 국채, 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잃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왜냐하면 하방이 금리가 6, 7 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엔화도 지금 880원대인데 이게 700원, 600원 이렇게 한없이 떨어질 가능성도 적고, 안전한 걸 안전하게 투자하면 잃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